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 저희 동네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평소 건강하셨던 박 아저씨께서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치솟아서 쓰러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소에 드시던 음식들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다고 생각하며 매일 드시던 그 음식들이 사실은 우리 몸에 독이 되고 있었던 거죠. 특히 60세가 넘으면서부터는 젊었을 때와 달리 우리 몸의 대사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간 기능도 예전 같지 않고 신장 기능도 약해지죠. 그런데 여전히 젊었을 때처럼 먹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음식들은 정말 심각합니다. 이 음식들을 계속 드신다면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같은 무서운 질병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은 이미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식탁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가족들과도 꼭 이야기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니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가공육류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햄이나 소시지를 구워서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또는 점심에 스팸 볶음밥을 해 드시거나 저녁에 베이컨을 구워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런 가공육들이 바로 우리 몸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가공육이 왜 위험한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공육에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발색제가 들어갑니다. 이 물질은 고기를 분홍빛으로 예쁘게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 아질산 나트륨이 우리 몸속에서 아질산염으로 변하고 이것이 단백질과 결합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니트로사민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인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특히 위암과 대장암의 발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우리 몸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독성 물질들이 몸에 쌓이기 더욱 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공육에는 나트륨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햄 100g에는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1000mg 이상의 나트륨이 들어 있어요. 소시지는 더 심각합니다. 한 개당 300mg 이상의 나트륨이 들어 있으니까요.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서 고혈압의 위험이 더욱 높아지죠. 고혈압이 지속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공육에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혈관에 찌꺼기를 쌓이게 해서 동맥경화를 유발합니다.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가공육을 매일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병 위험이 42%나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가공육 섭취량이 많을수록 대장암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결과도 나왔고요. 그렇다면 가공육 대신 무엇을 드시면 좋을까요? 신선한 생선이나 닭가슴살, 두부,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정말 고기가 드시고 싶으시다면 직접 신선한 고기를 사서 양념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건강을 생각하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고나트륨 식품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섭취하는 나트륨의 주범이 바로 국과 찌개, 그리고 김치와 젓갈류입니다.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인데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하루 4000mg을 넘습니다. 권장량의 2배가 넘는 양을 매일 드시고 계신 거예요. 특히 라면은 정말 위험합니다. 라면 한 개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약 2000mg입니다. 하루 권장량을 한 번에 다 드시는 셈이죠. 그런데 라면만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김치도 드시고 국도 드시고 반찬도 드시니까 결국 하루에 엄청난 양의 나트륨을 섭취하게 됩니다. 나트륨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몸속에 수분이 많이 저장됩니다. 그러면 혈액의 양이 늘어나고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의 원인이죠. 60대 이후에는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나트륨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또한 신장 기능도 약해져서 나트륨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나트륨을 섭취해도 혈압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고혈압은 정말 무서운 질병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심장이 더 힘을 써서 혈액을 펌프질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심장이 비대해지고 기능이 떨어집니다. 또한 높은 혈압으로 인해 혈관벽이 손상되면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고 심장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심근경색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질환들은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후유증으로 평생 고생할 수도 있어요. 또한 나트륨은 칼슘의 배출을 증가시켜서 골다공증의 위험도 높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이미 골밀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나트륨까지 많이 섭취하면 뼈가 더욱 약해집니다. 그럼 나트륨 섭취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국물 요리를 드실 때는 국물은 적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김치도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면 나트륨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젓갈류나 장아찌 같은 짠 반찬은 가능한 한 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면 대신에는 멸치나 다시마로 우린 맑은 국에 신선한 채소와 두부를 넣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외식할 때도 주의하세요. 식당 음식은 집에서 만든 음식보다 나트륨이 훨씬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정제된 설탕과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식들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단맛이 나는 음식들이 정말 많습니다. 케이크, 쿠키, 사탕, 초콜릿, 탄산음료, 과일 주스, 아이스크림 등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이런 음식들에는 대부분 정제된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들어있는데 이것들이 우리 몸에 미치는 악영향은 정말 심각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당분을 섭취해도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가고 더 오래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정제된 설탕의 문제점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제된 설탕은 흡수가 매우 빠릅니다. 드시자마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급하게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낮추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이 지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거나 분비되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어 당뇨병이 발생합니다. 당뇨병은 한번 생기면 완치가 어려운 만성질환입니다. 평생 혈당 관리를 해야 하고 합병증의 위험도 항상 안고 살아야 합니다. 당뇨병의 합병증은 정말 무서워요. 눈의 망막에 문제가 생겨서 실명할 수도 있고 신장 기능이 나빠져서 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발가락이나 발이 썩어서 절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당뇨병이 있으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크게 증가합니다. 액상과당은 더욱 위험합니다. 액상과당은 포도당과 과당이 섞인 시럽인데 과당은 간에서 바로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액상과당을 많이 섭취하면 지방간이 생기기 쉽습니다. 지방간이 진행되면 간경화나 간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또한 과당은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높입니다. 중성지방이 높으면 동맥경화의 위험이 증가하고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탄산음료 한 캔에는 각설탕 8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과일 주스도 마찬가지예요. 자연 과일로 만들었다고 해도 당분 함량은 탄산음료와 비슷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주스는 대부분 농축액에 물과 설탕을 넣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단맛이 나는 음식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양을 크게 줄이고 자연스러운 단맛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의 자연스러운 단맛을 이용해 보세요. 사과, 배, 바나나 같은 과일에는 과당이 들어있지만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도 함께 들어있어서 흡수가 천천히 됩니다. 하지만 과일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하루에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설탕 대신에 꿀이나 메이플 시럽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들도 결국은 당분입니다. 양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들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정말 우리 몸에 해로운 지방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방이에요. 액체 상태의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첨가해서 고체나 반고체 상태로 만든 것이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말씀드리면 마가린, 쇼트닝, 그리고 이것들로 만든 빵, 쿠키, 케이크, 도넛, 과자 등이 있습니다. 또한 튀김 요리에 사용되는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하면 트랜스 지방이 생성되기도 해요. 트랜스 지방이 우리 몸에 미치는 악영향은 정말 심각합니다. 먼저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킵니다. 이는 동맥경화를 촉진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 섭취량이 2% 증가할 때마다 관상동맥 질환 위험이 23%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포화지방보다도 더 위험한 수준이에요. 또한 트랜스 지방은 염증을 유발합니다. 만성염증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 특히 60대 이후에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염증에 더 취약합니다. 염증이 지속되면 관절염, 심혈관 질환, 치매 등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트랜스 지방은 또한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서 당뇨병의 위험도 높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0대 이후에는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는데 트랜스 지방까지 섭취하면 당뇨병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트랜스 지방은 뇌 기능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 섭취가 많은 사람일수록 치매나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뇌 건강이 특히 중요한데 트랜스 지방이 이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트랜스 지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식품을 구입할 때 영양성분표를 확인해 보세요. 트랜스 지방이 0g이라고 표시되어 있어도 0.5g 미만이면 0g으로 표시할 수 있으니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어요. 원재료명을 확인해서 부분 경화유, 쇼트닝, 마가린이 들어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튀김 요리를 드실 때는 집에서 신선한 기름으로 한 번만 사용해서 튀긴 것을 드세요. 식당에서 파는 튀김은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가능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에 파는 빵이나 과자보다는 집에서 직접 만든 것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에요. 5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과도한 음주입니다. 술이 음식은 아니지만 우리가 섭취하는 것이고 특히 60대 이후에는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술을 마셔도 다음 날이면 금세 회복됐지만 60대 이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고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더 오래 몸에 머물고 더 큰 독성을 나타냅니다. 알코올이 우리 몸에 미치는 악영향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분해되면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이 간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면 지방간이 생기고 이것이 진행되면 간염, 간경화,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간의 재생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손상이 누적되기 쉽습니다. 알코올은 또한 혈압을 올립니다.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혈관이 확장되어서 혈압이 떨어진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혈압이 올라갑니다. 만성적으로 술을 마시면 고혈압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고혈압이 악화됩니다. 심장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과도한 음주는 심장 근육을 약화시키고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도 증가시킵니다. 뇌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합니다. 알코올은 뇌세포를 파괴하고 인지기능을 저하시킵니다. 60대 이후에는 이미 뇌세포의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음주까지 하면 치매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또한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술을 마시면 잠이 빨리 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60대 이후에는 이미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음주까지 하면 불면증이나 수면 장애가 더욱 심해집니다. 알코올은 또한 골다공증의 위험을 높입니다. 알코올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고령성을 억제합니다. 60대 이후에는 이미 골밀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음주까지 하면 골절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럼 술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의학적으로는 금주가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관계나 개인의 기호 때문에
완전히 끊기 어려우시다면 최소한으로 줄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남성은 하루에 순수 알코올 20g 이하, 여성은 10g 이하를 권장합니다. 소주로 치면 남성은 반병 이하, 여성은 4분의 1병 이하입니다. 맥주로는 남성이 500ml 한 캔 이하, 여성은 반캔 이하예요. 하지만 이것도 매일 마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2일 이상은 금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죠. 술을 드실 때는 반드시 안주와 함께 드시고 충분한 물을 마시세요. 빈속에 술을 마시면 알코올 흡수가 빨라져서 더 위험합니다. 지금까지 60대 이후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5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가공육류, 고나트륨 식품, 정제당과 액상과당, 트랜스지방, 그리고 과도한 음주까지요. 혹시 이 5가지 중에서 평소에 자주 드시던 것들이 있으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알게 됐으니까 이제부터라도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바꾸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천천히 조금씩 바꿔나가시면 돼요. 예를 들어 라면을 매일 드셨다면 일주일에 3번으로 줄여보세요. 그리고 라면을 끓일 때는 스프를 절반만 넣고 신선한 채소를 많이 넣어서 드시는 거예요. 햄이나 소시지를 자주 드셨다면 일주일에 1~2번으로 줄이고 대신 신선한 생선이나 닭가슴살을 드셔보세요. 처음에는 맛이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운 맛에 익숙해집니다. 단 음식을 좋아하셨다면 하루에 조금씩 양을 줄여보세요. 케이크 한 조각을 드셨다면 반 조각으로, 탄산음료 한 캔을 드셨다면 반 캔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신선한 과일을 드시거나 무가당 요구르트를 드셔보세요. 술을 자주 드셨다면 횟수부터 줄여보세요. 매일 드셨다면 이틀에 1번으로, 이틀에 1번 드셨다면 사흘에 1번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드시는 날에도 양을 조금씩 줄여나가세요. 이렇게 조금씩 바꿔나가다 보면 어느새 건강한 식습관이 자리 잡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몸도 점점 가벼워지고 혈압도 안정되고 혈당도 좋아질 거예요. 건강한 식단으로 바꾸는 것과 함께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합니다. 하루 30분씩 걷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몸이 무거우시면 집 앞 계단 오르내리기부터 시작하셔도 좋아요.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물을 8잔 이상 드세요. 물을 마시면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되고 신진대사도 활발해집니다. 특히 나트륨을 많이 드셨던 분들은 물을 많이 드셔서 염분을 배출하는 것이 중요해요. 잠도 충분히 주무세요. 하루에 7시간 이상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식욕 조절 호르몬에도 문제가 생겨서 더 많이 먹게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혈당을 올리고 복부 비만을 유발합니다. 취미 활동을 하거나 가족,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잊지 마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개월에 1번씩은 기본적인 검사를 받아보세요. 가족들과도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혼자서 바꾸기는 어렵지만 가족들이 함께하면 훨씬 쉽고 즐겁습니다. 손자, 손녀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어요. 요리할 때는 소금과 설탕을 덜 넣고 대신 다양한 향신료를 사용해 보세요. 마늘, 생강, 후추, 허브 등을 사용하면 염분을 줄여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레몬즙이나 식초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장을 볼 때는 미리 계획을 세우고 가세요. 건강한 재료들 위주로 장보기 목록을 만들어서 그대로 구입하시면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공복 상태에서 장을 보러 가면 더 많이 사게 되니까 식사 후에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외식할 때도 주의하세요. 메뉴를 선택할 때는 기름기가 적고 나트륨이 적은 음식을 선택하세요. 국물보다는 찜이나 구이 요리가 좋고 채소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선택하세요. 양도 적당히 주문해서 남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건강 보조식품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비타민이나 미네랄 보충제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자연식품에서 얻는 영양소가 가장 좋아요. 보충제는 말 그대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금연도 중요합니다. 담배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각종 암의 위험을 높입니다. 60대라고 해서 늦은 것이 아니에요.
금연하시면 몇 개월 안에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폐 기능이 개선됩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에 절대 피해야 할 5가지는 가공육류, 고나트륨 식품, 정제당과 액상과당, 트랜스지방, 과도한 음주입니다. 이 5가지만 피해도 여러분의 건강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암 같은 무서운 질병들로부터 여러분을 지킬 수 있어요.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려면 지금부터라도 식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합니다. 손자, 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더 많은 추억을 만드시려면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해요. 또한 의료비 절약 효과도 큽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질병을 예방하시면 병원비를 크게 아낄 수 있어요.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건강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주변에는 이런 정보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가족, 친구, 이웃들과 이런 정보를 나누어 주세요. 특히 같은 연령대의 친구들과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가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도우면서 함께 건강해질 수 있어요. 작은 변화라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천천히 바꿔나가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책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평생의 과제니까요. 건강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가족들도 안심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건강에 도움되는 새로운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는 여러분의 건강 다짐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모든 댓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0대 이후에 꼭 드셔야 할 슈퍼푸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피해야 할 음식들을 말씀드렸다면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드셔야 할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